안녕하세요. 데빌돌과 함께 윈터는 데빌돌입니다. 오늘부터 제 이 영상을 배드민턴 입문자나 초급자분들 또 중급자분들 중에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 고쳐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부터 앞으로 몇 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강제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원리와 개념과 이런 시범이라든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꼭 지켜야 된다 생각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올 10월이 되면 한 실제 운동은 한 9년 정도 하는 거고요. 연수로는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정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배드민턴이 재밌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운동의 맛을 좀 알게 됐고, 그전에는 산에 다니고 볼링도 치고 여러 가지 다 스키도 타고 이런 잡다하게 다 해봤는데 배드민턴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아마 허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배드민턴을 할 것 같은데,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코치님들이 레슨 동영상 찍는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클럽에서 한 4분에 걸쳐서 제가 레슨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실제로는 정말 제가 스스로 인터넷 동영상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연습한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쳐보면 제 자세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이런 스윙 자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클럽이나 이런데 이제 클럽 10년 동안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클럽도 이군데 이쪽 저쪽 이렇게 운동을 해오면서 이제 코치들이 가르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안 가르치고,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레슨 시간이 그렇게 또 탁 레슨생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코치들이. 그래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은 아니지만 그냥 말로 한마디 딱 전달하고 나면 이제 끝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립법하고 기본 스윙법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반드시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좀 기본이랄까 이제 확립을 좀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고 제 말이 맞다 싶으시면 같이 공감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거로 남기셔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고요, 의논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립법입니다. 그립법. 모든 스포츠에서 이런 기구를 다룬다든지 라켓을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 이 라켓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배드민턴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배드민턴은 어렸을 때 다 해보거든요. 동네 앞마당에서 아니면 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부모님하고 친다든지 아이들하고 친다든지 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본능적인 타구하는 법이 몸에 딱 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드민턴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입문을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야지 또 입문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쉽게 생각하는 것 부분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게, 어렸을 때 배드민턴 좀 쳐봤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입문할 때 그랬거든요. 저 입문할 때는 저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집사람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걸 보는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또 어렸을 때 또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배드민턴도 어렸을 때 저희는 많이 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나 어렸을 때 잘 쳤어. 이거 뭐 쉬워.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좀 한 40대? 이런 40대에서 50대 막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앞마당에서 치는 놀이를 클럽에서 그냥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딱 움직여서 땀을 흘린다, 그런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처음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쳤는데, 그런 자세로 계속 이제 이제 몸에 있게 되면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실력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 기초 그립법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레슨 동영상이나 코치님들이나 처음 배울 때 코치들이 가르쳐 줄 때 100% 이런 그립법을 알려줍니다. 이스턴 그립이라고. 근데 이 그립을 지켜나가면 되는데 절대 지키질 않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안 지켜요. 자꾸 지적해주고,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실제로 클럽 코치들은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길게는 15분, 짧게는 10분, 요 정도밖에 레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잔소리 하다 보면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재미를 잃게 되죠. 잃고 꼭 잔소리 듣는 것 같고, 나 운동하고 막 땀내러 왔는데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립. 처음 잡을 때 그립, 그리고 이 스윙법, 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남들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시험시험 가다가 결국은 가서 딱 절벽에서 이렇게 멈출 때, 이 그립법하고 스윙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드민턴 그만둘 때까지 실력이 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지금도 하면서 내가 좀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그립법, 기초 자세, 기초 이제 공사를 잘 못하신 분들은 절대 100% 제가 확답을 드리는데 딱 어느 선에서 딱 여기서 멈추고 그냥 클럽에서 여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고, 더 이상 그 상급자 레벨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속마음으로는 가고 싶죠. 근데 이미 몇 년 동안 그게 굳어있기 때문에 절대 못 가요. 그때 가서 고치라고 해도 절대 못 고칩니다. 이 몸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리는 자세에서 이렇게 올리는 자세까지 고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가르쳐 줄 때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제가 이 자세를 잘 했을 텐데,
그냥 지적도 안 해주고 그냥 공만 띄워주는 거예요. 계속 제 게임 동영상 같은 거 옛날 거 동영상 보시면 스매시나 뭐 이런 거 할 때 팔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한 3, 4년 동안. 그 이후에 제가 스스로 각성하고 뭐 좀 좋은 코치, 제가 마음에 드는 코치를 만나서 그 코치가 꼭 이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그 코치는 안 되면 계속 잔소리를 해줬어요. 반말로. 거의 뭐 저기 한 30살 그때 아니 한 20살은 넘게 차이 나는 적인데 반말로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반말로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나 잘 되라고 잔소리를 계속 해주니까 고맙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고쳤어요. 지금도 항상 공이 뜨면 항상 이 자세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살짝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상 이 자세를 하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어쩔 때 생각 없이 칠 때는 팔이 그때는 또 이게 몸에 뱄으니까 이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뭐 하여튼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뭐 설명하다 보면 한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제 그 민턴 얘기가 그냥 끝없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서 웬만큼 중단을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반드시 기초 자세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초 자세 중에 그립법과 스윙법만 2가지만이라도 잘 하시면 실력이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기본 공사의 토대라고 딱 그 기초 골대 저기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되면 쫙쫙쫙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지키시는 분들이 거의 제 동호인들 봤을 때 거의 8, 90%는 안 지킵니다. 집요한 코치를 만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스포츠를 접할 때, 운동할 때 좀 매니아성 있게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 빼고는 절대 한 8, 90%는 이 그립이나 기초 스윙 자세가 다 틀렸어요. 지금도 클럽 가서 이제 보시면 거의 90%는 다 그 스윙 자세나 그립법이 잘못된 자세로 칠 겁니다. 90%. 그 중에 이제 10%만 잘 친다는 사람들끼리 치고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이걸 본 것을 계기로 이걸 확립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실제로 야외로 나가서 뭐 체육관은 어디 갈 데가 없고 여기 옥상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립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립을 잡는 거 시범을 보여드리고 왜 그립을 이렇게 잡아야지 되는가, 이 그립법을 잡고 타격을 할 때 왜 이 그립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나올 그 스윙법, 그거 한 2가지만 미리 클럽 가서 뭐 가입해서 운동하시기 전에, 배드민턴 입문하시기 전에 이것 먼저 확고하게 탁 확립을 시켜서 집에서 연습 충분히 가능하니까 요거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문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그립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립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웨스턴 그립을 많이 썼습니다. 웨스턴 그립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잡는 그립을 웨스턴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잡으면 좀 단점이 많다.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게 이제 테니스 쪽에서 서비스, 테니스 선수도 서비스 하는 거 보셨죠? 보면 공 띄우고
온몸으로 휘둘러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강하게 매기는데, 이 스윙 자세가 거의 저희 배드민턴 이 스매시 자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테니스 그립에서 발전을 해서 이제 배드민턴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턴 동부 지역에서 뭐 넘어왔다 그래서 처음 했다 그래서 이스턴 그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의 그 분명한 그 단점이, 웨스턴 그립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 정도 다 이스턴 그립을 가르치고 또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자, 그래서 이스턴 그립의 중요성을 이제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그립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그립은 이렇게 악수를 하듯이 이렇게 잡으라는 뭐 동영상 설명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가볍게 이 세 손가락, 여기 세 손가락 위에다 이렇게 살짝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오른손 엄지는 중요한데 여기 중지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요, 감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 손가락은 그 총 사격할 때 이렇게 검지를 당기잖아요. 그 당기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립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그립을 이렇게 뺏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뺏겨야 됩니다. 즉 이 그립을 이렇게 살펴시 잡으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그거를 보시면 여기에 공간이 하나,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으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잡으라 그러면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꽉 잡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치면 무조건 이쪽 엘보 쪽에 부상 있습니다. 왜냐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탁 치고 여기서 이렇게 탁 힘을 주게 되면 이쪽으로 무조건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엘보 쪽에 무조건 부상이 옵니다. 절대 이렇게 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에서 라켓이 요 세 손가락을 이렇게 좀 받쳐주고 요 검지로 이렇게 무게를 좀 받쳐주는 상태에서 그냥 엄지는 요 중지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얹은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에 이 직선 라인이 이렇게 오서 이런 식으로 딱 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무조건 이 그립만은 지키셔야 돼요. 이 그립을 지켜야만이 스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촥촥촥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제일 걸음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안 하시고 그냥 저희 그 처음 라켓 그 앞마당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치든 뭐 아이들하고 치든 부부끼리 치든 칠 때 처음 라켓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때 잡는 게 웨스턴 그립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공이 오면 이렇게 치죠. 이렇게 정면으로 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돌려 잡게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잡고 치라고 해도 막상 자기 본능대로 정면으로 직선으로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코치님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스윙을 해버려요. 이런 스윙. 왜냐? 똑바로 쳐야 되니까. 그리고 정면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이 웨스턴 그립이 편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러면 결국은 자기 이제 배드민턴 인생이라고 할게요. 배드민턴이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잡게 되면 절대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그립법이고요. 이 그립법을 잡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 그립을 잡는데 저도 맨 처음에 배울 때 이 그립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치님은 뭐 힘을 빼고 잡아라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라 그러면 이렇게 꽉 쥐게 되거든요.
세게. 이 꽉 진 상태에서 치면 이제 엘보 부상 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꽉 쥐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처음 이제 레슨을 하는데 배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던져주고 이렇게 맞추는 걸 연습시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손목을 많이 이제 자유스럽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되고 이상하게 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치는 연습을 했어요. 뒤에다 붙이고 팔 붙이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윙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스윙, 이 스윙을 배웠다 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립 상태로 이렇게 치게 되면, 뒤에 붙여서 치게 되면 이 손을 이렇게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꺾어야만이 라켓이 정면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공을 탁 띄워주고 이 자세로 해서 이렇게 탁 치는 연습을 시키면, 무조건 이 그립을 잡으신 분들은 여기 정면에 12시 방향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때린다 치면 공이 무조건 왼쪽으로 많이 비틀어지셔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꺾어야지 정면이고요. 이렇게 편하게 잡고 치면은 분명히 라켓 방향이 이쪽을 향하기 때문에 공이 맞으면 핀 맞으면서 이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왼쪽으로 아웃라인으로 벗어나죠. 자, 그러면 코치가 직선으로 쳐라, 왜 좌측으로 자꾸 나가느냐, 직선으로 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배운 사람은 해서 이렇게 치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손목 꺾기가 불편하니까 저절로 그립을 웨스턴 그립으로 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세가 됩니다. 레슨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자세에서 보면 백스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손목을 뒤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동네에서 치는 이 자세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계속 그 자세로, 코치가 지적을 안 해주고 수정을 안 해주면 계속 그 자세로 치기 때문에, 지금의 막 10년 20년 치는 분들 중에 D조 치시고 막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웨스턴 그립 잡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은 거의 뭐 100% 정도 라켓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90%? 제가 레슨 해본 결과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잡으세요, 제발 좀 이렇게 잡으세요 하고 다시 수정을 해주고 딱 치고 났다 그러면 다시 또 준비해라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이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 웨스턴 그립. 또 이 웨스턴 그립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또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제 손가락을 받쳐주니까 이게 맞추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치기가. 무조건 이렇게 올립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을 봤는데 고치라고 해도 절대 못 고치더라고요. 희한하게 동작은 엄청 빠르고 민첩한데, 제 아는 동생 중에 이렇게 치는 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때 대회 나가서 치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계속 그 동생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친구는 그걸 잔소리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냥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결국은 자기 습관대로 또 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그립 잡는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잡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립을 잡고 정확하게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똑바로 이렇게 치는데 손목을 이렇게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뭐 선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칩니다. 손목이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를 이렇게 팔을 한시 쪽으로 뻗고 이 라켓 헤드는 자기 어깨 위에서 이렇게 치는, 이게 이 그립법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스윙을 했어요. 하고 이렇게 쳤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꺾여서.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탁 꺾는 그 비트는 힘에 의해서 더 스매시나 뭐 이런 것들이, 클리어나 이런 것들이 더 길게 나가고 파워가 더 생깁니다. 분명히 그거는 생깁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내리는 거를 원래 기본 스윙으로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내전 스윙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저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저희 이제 내전 스윙이라고 치면 아주 조회수가 높고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이 내전 스윙을 일부러 그 내전 스윙이란 말을 모릅니다. 그런 용어 자체도 모르고 그냥 동호인들이 만들어낸 용어고요. 선수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서 내려오는 스윙을 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동호인들은 그걸 또 매니아성 있게 막 내전 스윙이다 뭐다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 잘 안 써지고 공도 삐뚤어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냥 우연찮게 쳤는데 잘 치는 분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어서 이렇게 그 내전 스윙을 진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스윙을 이제 하는 것을 거의 한 3, 4년 지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이런 스윙을 한번 해보고 따라 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배울 때부터 이런 식으로 배웠으면 실력이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아니면 파워가 더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이 그립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하여튼간 무조건 이 그립을 이렇게 잡아서 그 타격에 응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시면 안 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신성민 코치나 이런 분들 그 레슨 동영상 보시면 꼭 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뭐 여기 각도가 130, 아유 죄송합니다, 기술 각도 얘기하다가 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잠깐 받았습니다. 그 기술 각도 신성민 코치 얘기를 했는데, 그 코치님 말씀하시는 이게 저는 그때 동영상 딱 보고, 아 정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그립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는 거는 이 타격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 내려오는 거.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지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100% 초보자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12시 자기 얼굴 여기에서 치는 거는 뭐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때리다 보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때리려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 그립 잡은 상태를 이렇게 치다 보면 좌측으로 무조건 공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만약에 이렇게 간다, 처음 그 교정해 줄 때, 스윙 자세 교정해 줄 때 이런 식으로 하셔라. 팔은 한시. 이 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이제 이 스윙하는 법에 대해서 그때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립법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는 중인데, 이 그립을 하여튼간 이 그립을 이렇게 잡아서 타격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그립을 잡는 겁니다. 이 그립을 잡고 이렇게 삐뚤어서 칠 거면 아예 그냥 포핸드 웨스턴 그립을 잡고 이렇게 똑바로 치죠. 근데 이 그립을 잡는 이유는 이렇게 비틀어서 치기 때문에 더 공이 강력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치면 더 정타가 잘 맞고, 셔틀콕의 소리도 아주 팡팡거리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확한 스윙법은 이렇게 손목 쓰는 거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하여튼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그립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꼭 지키셔야 되고, 집에서 이제 연습하실 게, 연습을 이렇게 해서 이 손목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벌려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 타점은 자기 어깨 위에서 타점한다고 생각하시고, 요 팔은 한시 정도에서 이렇게 연습하신다. 그래서 손목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손목 연습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자세는 다시 집에 내려가서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 보겠고요. 그 연습하는 법하고.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이건 뭐 제 순수한 취미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루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예능 차원으로 제가 기타 연주 부금으로 이렇게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 제가 1년에 한 두세 곡, 세네 곡 요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장윤정 씨의 초혼이라는 노래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타로 연주해 보니까 너무 이게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틀리면 중간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에서 이제 그립법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시범도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이스턴 그립으로 잡아야 되는지, 또 이스턴 그립을 잡았으면 어떻게 타격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에 대해서 이론과 실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엔 좀 여기서는 이제 보충 설명으로 이스턴 그립을 잡는데 상황에 따라 잡는 위치가 틀려야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연습하실 거는 라켓을 이렇게 길게 잡아서 요 손바닥 요쪽에 이 캡이 이렇게 걸치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좀 굳은 살이 좀 저 같은 경우는 배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굳은 살이 벨 정도로 항상 이렇게 후위에서 공격할 때, 플레이할 때, 이때는
항상 이렇게 라켓을 길게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 뭐야. 자, 이렇게 길게 잡는 것은 라켓의 이 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샤프트를 이용한 이 탄력을 더 받으려면 더 힘있고 또 멀리 또 파워있게 그렇게 타구를 하시려면 이렇게 길게 잡아야지 길게 잡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선수들 비교를 해보면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는 전위 플레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 선수는 약간 그립을 이렇게 짧게 잡는 스타일입니다. 뒤에 후위에서 때릴 때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좀 스매시가 이용대 선수 스매시가 약하다 그렇게 선수들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제 이 그립을 전위 플레이하고 드라이브 위주로 빠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선수는 이렇게 짧게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재성 선수나 고성현 선수나 이렇게 파워풀한 스매시를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길게 잡습니다. 푸아이퐁 선수도 그러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국내 선수들 얘기를 하자면 정재성 선수나 고성현 선수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라켓을 길게 잡아서 후위 공격이 아주 탁월한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래서 저도 일단 우리 동호인들도 뜨면 때린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후위에서는 강력한 스매시를 때리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짧게 잡은 만큼 장단점이 있고요. 서로 길게 잡은 만큼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위에서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길게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나 중간 정도에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잡고 그냥 바로 플레이를 해도 되지만 전위 쪽에서는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짧게 잡고 플레이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후위에서는 길게, 전위에서는 짧게. 근데 완전 전위 푸시를 한다든지 짧게 떠오르는 공 위에서 이렇게 잡아서 앞쪽 전위에서 짧게 하실 때는 더 짧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캡까지 라켓의 캡까지 올라와서 딱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개념이 좀 운동신경이나 개념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려고 하면은 가끔 가다가 여기가 아프시다는 여기가 가가지고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게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가면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 전이 라켓을 짧게 잡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셨죠? 그래야지 여기가 걸리지 않고 손목이 잘 써지죠. 이 맛에 이 손목 잘 써지는 맛에 동호인분 중 한 10분 중에 한 분? 이런 분들 중에 그냥 이렇게 아예 짧게 스매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목 잘 쓰시는 분들은. 제 아는 동생 중에서도 거의 한 10몇 년간을 다 이렇게 짧아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것도 그냥 확 손목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치는데, 그 친구는 단점이 있습니다. 드롭을 못합니다. 드롭. 그냥 반 스매시나 아주 그냥 힘없이 치는 반 스매시나 연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칠 수는 있어도 배드민턴 기술 중에 중요한, 또 모든 기술이 다 중요하지만 드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드롭을 못해. 드롭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 친구는 그 대신 뭐든지 다 스매시를 때립니다. 이 손목으로. 그냥 막 꺾어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A조인데, 동네 A조인데, 동네 A조에서 이렇게 우승까지는 잘 못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짧으면 뭐 이렇게 손목을 쓰는 이런 장점은 더 좋지만, 그리고 짧게 끊어친다거나 뭐 이렇게 스윙이 간결하게 이제 빠르게 할 수는 있으나 파워는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드롭 같은 거 할 때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짧게 잡으면. 그래서 후위에서는 드롭 할 때 이렇게 길게 잡고 하시는 게 훨씬 컨트롤하기 편하고요. 더 잘 됩니다. 이제 직접 그거는 해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립은 후위에서는 이렇게 길게 잡으시고, 전위에서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짧게 잡으시고, 더 짧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완전히 공이 짧은 거를 만약에 전위에서 길게 만약에 예를 든다, 전위에서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데 전위에서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다가 그걸 잡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잡아먹을 때 길게 잡고 있다가 탁 치면 100% 그냥 길게 아웃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짧게 잡고 확 눌러줘야 됩니다. 손목으로. 푸시 같은 거 할 때 바로 위에서 이렇게 잡아서 확 먹을 때는 이렇게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반드시 이렇게 잡고, 그 상황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립이 이렇게 짧게 길게 이렇게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백그립이 있습니다. 백그립. 백핸드 그립이죠. 이건 포핸드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백핸드 그립은 그게 이제 이스턴 그립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립을 웨스턴 그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치다가 백그립으로 이렇게 변환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빠른 적응이 갑자기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왔다. 그때 백핸드로 잡고 탁 쳐야 되는데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턴 그립은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탁 돌려주면 바로 이제 백핸드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장점입니다. 이스턴 그립의 또 하나의 장점이죠. 자, 보세요. 백핸드는 이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여기 넓은 평평한 쪽으로 올리고, 마찬가지로 맨 처음 위에서 야외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손가락 세 손가락 위에 이 라켓을 걸쳐서 이렇게 하듯이 잡고, 여기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뺏길 정도로 살살 잡아야 됩니다. 살살. 이렇게 살살. 그래서 손목을 잘 쓸 수 있게끔 꽉 쥐고 치면 이렇게 여기 이쪽 볼 부분을 이렇게 꽉 붙이고 이렇게 치면 당연히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타구도 멀리 안 나가고요. 자, 그래서 백핸드 그립은 미리 나중에 이제 수비나 이런 쪽에 다시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집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연습법에서 이 백핸드 그립도 이왕이면 처음부터 백핸드와 포핸드 그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집에서 연습법이 있거든요. 특별히 연습법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백핸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잡고 포핸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런 그립을 사용하는 포핸드 타법이 있고요. 백핸드 타법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수비 쪽에서 많이 쓰죠. 수비, 이쪽 왼쪽 드라이브 뭐 이런 쪽으로. 자, 이때도 손목을 이렇게 탁탁탁탁 써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그립을 천천히 살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좀 공간이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고 탁 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붙는 거고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이게 힘 들어가기 때문에 부상과 그 다음에 멀리 이 타구가 멀리 못 갑니다. 힘있게 못 가니까 반드시 모든 플레이는 몸과 이 그립은 특히 힘을 빼고 치셔야 돼요. 힘을 빼고 치는 순간 이 탁 잡는 악력에 의해서
이 악력에 의해서 이제 파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몸도 쓰고 허리도 돌려서 몸도 쓰고, 그 다음에 스윙도 빠르게 해서 스윙을 빠르게 해서, 그 다음에 스윙 빠르게 하는 것과 허리 몸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악력, 이런 세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가 그게 딱 합쳐져서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이스턴 그립을 잡고 포핸드 쪽으로, 포핸드, 이게 이제 이스턴 그립이고 포핸드 그립이고요, 포핸드 탑법이고요. 그 다음에 백핸드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백핸드 탑법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고, 또 후위에서는 길게 잡고 전위에서는 짧게 잡고, 이 개념을 딱 알아두셨다가 앞에 그 뒤쪽으로 공이 떴을 때, 우리 쪽으로 떴을 때 파트너가 공격을 하는 가정하에서 앞에서 이렇게 탁 방해되지 않게 일단 내리고 있다가 공이 떠오는 거, 리턴돼서 오는 거를 빨리 잡을 때는 이렇게 짧게 잡고 치셔야 된다는 거죠. 길게 잡고 치면 아웃이 됩니다, 주로. 자, 그래서 요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레슨 받으실 때 무조건 이렇게 길게 잡고 레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스윙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길게 잡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TV 시청하시거나 뭐 저 컴퓨터 하실 때, 무슨 동영상 같은 거 보실 때 그 의자에 앉아서 이제 라켓을 들고 자꾸 이 라켓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라켓이 자기 팔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들고 갖고 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 전환하는 거를 집에서 이렇게 수시로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비하실 때나 뭐 수비에서 갑자기 공격으로 이제 포핸드로 전환할 때나, 이렇게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전환할 때 이렇게 이게 빠르게 돼야 되거든요. 그냥 잡은 상태로 뭐 이렇게 수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포핸드로 그냥 포핸드 그립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백핸드 그립으로 원래는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포핸드 그립 상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잡고 힘 쫙 푸시고요. 헐렁헐렁하게 뺏길 정도로, 이렇게 그립을 뺏길 정도로 잡으시고, 이렇게 손가락 검지하고 엄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넓혔다,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갖고 노세요. TV 시청하시면서 시간 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립 전환 연습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 연습을 하셔야죠. 타격과 손목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타격을 이제 본 스윙을 해가지고 하면 천장이나 이런데 라켓 닿으면 부러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앉아서 편하게 이제 TV 시청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손목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팔은 한시 쪽으로 이렇게 좀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 헤드는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헤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라운드 스윙 하듯이, 이렇게 해서 요게 아닙니다. 이렇게 팔 벌려서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 되도록이면 여기 어깨 쪽에서 이렇게 스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팔 벌려서요. 한식 너무 이렇게 또 벌리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한식. 자, 이거를 뭐 하루에 그냥 수백 번씩 이렇게 연습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갖고 이렇게 또 맞다, 이렇게 헤드 커버 씌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하셔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손목 근력도 올리고 여기 팔뚝 근력도 올리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몇 년 정도 치신 분들 팔뚝 비교해 보시면요, 이 오른쪽이 다 발전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이 훨씬 더 두껍죠. 예. 이렇게 됩니다. 배드민턴이 이제 한쪽 운동이라서 오른쪽은 좀 부상이 몇 년 오래 하다 보면 부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치료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력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런 맨 처음에 운동기구로 악력기 샀습니다. 악력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립 잡듯이 손가락 위로 올리고 세 손가락에 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꺾어서 손목 운동도 하고. 근데 초반부터 너무 무리해서 막 그냥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제 카페 동생이 이제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게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운 건 좀 비추고요. 제 건 좀 무거운데 이것도 이렇게 연습하면, 이렇게 하고 연습하고 그냥 모래주머니 찼다고 보시면 돼요. 모래주머니 차고 연습하다가 모래주머니 풀면 엄청 날아갈 듯이 가볍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손목 연습을 하시고, 이거는 악력을 연습하시고요. 근력을 이제 이렇게 좋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파워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손목 풀어주거나 이렇게 반대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돌리면요, 여기가 나중에 한 5분 정도 돌린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아주 터지듯이 빵빵해집니다.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심심할 때 그 책상 위에다가 이런 거 올려놓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악력을 키우죠. 악력을. 그리고 뭐 이 라켓 같은 거로 하면 또 이런 거로 이렇게 연습하고, 마찬가지로 스윙은 이런 식으로 라운드 스윙 하듯이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그냥 하나씩 이거 파는 데도 많습니다. 이거 여기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파는 데도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시면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악력기 같은 거는 하나씩 이렇게 사서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TV 시청하시거나 뭐 컴퓨터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손에서 계속 이 배드민턴 관련된 이렇게 운동 같은 거를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특히 이렇게 라켓을 갖고 이렇게 놓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립 바꾸는 것도 다 되고요. 이러려면 솔직히 배드민턴에 좀 미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이 미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악력이 좋아진단다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상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요. 다 됐나? 얘기가? 하여튼 집에서 먼저 클럽에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클럽에서 운동하시고 클럽에서 이상한 자세로 그냥 동호인분들하고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난타 쳐서 폼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스윙 연습하시고, 또 옥상 같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기초 스윙 이제 동영상 찍을 건데 그대로 연습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악력기하고 뭐 이런 앉아서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신다거나 타격 연습을 하신다거나 손목 연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보세요.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많이 좀 하고 클럽 가잖아요. 그러면은 플레이가 틀려져요. 이게 손목이 많이 풀려 있어 가지고 손목도 더 스매시도 더 강하게 치는 것 같고,
하여튼 일단 몸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좋아집니다. 근력이.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진짜 이 중요한 그립법보다 더 중요하죠. 스윙.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거의 뭐 배드민턴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잘 해놓으면 기초는 완성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스텝 배우고 뭐 기술들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그 기초 자세를 잘 취한 상태에서 하면 이게 실력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쫙쫙 오릅니다. 이제 그건 제 말이 100% 맞으니까 다음 스윙 연습법을 더 그립법은 반드시 이렇게 그냥 딱 확립을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스윙도 확립을 탁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난타를 치시던 운동을 하시던 레슨을 받으시던 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클럽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생활 슬기로운 민턴 생활을 하기 위한 제가 또 동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